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기초연금 문턱이 확 낮춰졌습니다. 1.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기초연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하고요. 나이는 만 65세 생일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자, 금액은 1인 가구는 180만원, 2인 가구는 288만원이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먼저 소득 기준이고요. 바로 소득 하위 70%, 잘 벌고 잘 사는 30%는 제외하겠다라는 거고, 나이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만 65세 이상, 즉 고령자를 위한 복지제도다 라고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문턱이 어떻게 낮춰진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8월 1일 국가보훈처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기초연금 문턱 확 낮춘다 라고 되어 있고, 바로 국가유공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 보도자료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운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요사항은 대상자가 있는데요. 크게 5가지 대상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두 번째로 독립유공자, 세 번째로 보훈보상 대상자, 네 번째 6.25 전몰 군경 자녀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4.19 혁명 공로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를 주는 거냐? 지원 금액은 최대 43만원인데요. 4.19 혁명 공로 수당을 받는 분들, 그분들만 36만 1천원이고요. 다른 분들은 전부 43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지원 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현금으로 주거나 바우처로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지원 금액이 43만원인 건 맞지만 이분들이 전부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지원하는 시기는 2022년 8월부터 적용이 되고, 바로 지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소득평가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많은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자산 그리고 내 소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는 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소득은 소득평가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 내가 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소득평가액이라는 걸 구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서요, 최종적으로 소득환산액 그리고 소득평가액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더해준 합산 금액이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야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평가 산정 제외라는 방식은 소득환산액 및 소득평가 합산 금액에서 최대 43만원만큼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 기준액이라는 이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일정한 기준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만큼을 깎아주겠다라는 표현으로 깎임을 당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제가 180만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180만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기존에 보훈보상금을 158만원을 받고 계시는 분이 근로소득, 재산 등의 소득 환산액이 3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8만 1천원과 30만원을 더하면 소득 인정액이 188만 1천원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제가 43만원을 공제해준다고 했죠. 자, 내가 받고 있는 보훈보상금에서 실제로는 158만원을 받지만 이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 115만 1천원만 받는 것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소득 인정액이 145만 1천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실제로 내가 받고자
하는 계산되는 금액이 더 적어지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까지 같이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면, 자,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훈보상금으로 174만 6천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근로사업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30만원 정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소득 인정액은 이 두 가지를 더하면 204만 6천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 43만원을 소득 인정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공제를 받게 되셨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4만 6천원에서 43만원이 깎이면서 161만 6천원으로 소득 인정이 계산이 되고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지면서 이분 역시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내가 받는 돈이 적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마치 돈을 덜 받는 것, 적게 받는 것처럼 계산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겠다 라는 형태의 정책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주요 참고사항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아마도 이 국가유공자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해당될 만한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자녀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초연금 받는 사람을 계산을 할 때는 자녀의 재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본인의 재산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를 벌고 있고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얼마를 벌고 있고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만 조사를 하는데, 단 내가 혹시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집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자녀의 재산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내가 만약에 일용근로를 하고 계시거나 공공일자리 소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정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소득 인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소득 인정에서 제외된다라는 의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씀드린 이 소득 환산액이 만약에 내가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아예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제외라는 부분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180만원보다 더 많이 벌어서 기초연금을 신청 안 하셨던 분이 있으시다면은 이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많이 벌고 계시다면은 기초연금을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선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